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되겠습니다. 8승 9패. 이제 포스트 시즌은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만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었던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였고요.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이제 탐 브레이디와의 짧은 동행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뭐 짧은 기간이긴 했습니다만 우승도 한번 만들어냈었고 나름의 이제 성공적인 동행이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브레이디가 없는 쿼터백 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겠죠. 뭐 드래프트에서 선수를 뽑는다든가 아니면 뭐 FA나 뭐 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선수들을 데려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템파베이의 선택은 베이커 메이필드였어요. 베이커 메이필드 선수를 이제 1년 400만 달러, 옵션까지 450만 달러니까 총액 850만 달러 계약을 안겨주고 이제 영입을 했는데 거기다 이제 램스에서 백업으로 뛰었던 존 월포드 선수를 이제 1년 100만 달러로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기존에 이제 2021년 2라운드 전체 64번으로 지명을 했었던 카일 트래스크 이 선수까지 이제 3명의 쿼터백이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주전 쿼터백이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필드가 프리시즌의 첫 게임 이제 주전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게임은 또 트래스크가 선발로 나설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레이닝 중에 나온 얘기들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 좀 살펴보니까 베이커 메이필드가 9번의 연습에서 인터셉션 7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도 뎁스 차트가 나오잖아요. 그 뎁스 차트에 카일 트래스크와 베이커 메이필드가 공동으로 넘버 원 쿼터백 자리에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카일 트래스크 선수가 어떤 선수냐. 이 선수가 통산 한 경기 나와서 9번의 패스 시도 3번의 성공, 23 토탈 야드를 기록을 한 선수인데 이 기록이 전부인 트래스크와 지금 경합을 한다? 이거 자체가 일단 베이커 메이필드로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트래스크에게 주전 쿼터백 자리를 밀린다? 저는 메이필드가 앞으로 NFL 무대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 팬서스에서 출발을 했었죠, 베이커 메이필드가. 근데 그 한 반년 정도의 기간에 거의 리그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이제 팀을 떠났고 재기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놀랍게도 이 매튜 스태포드가 빠진 램스에 가서 어느 정도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아마도 템파베이와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있었던 뭐 일종의 발판을 마련을 했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신 이제 1년 850만 달러라는 계약 자체가 이 선수를 뭐 장기적인 대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데려온 거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브릿지 쿼터백으로 쓰면서 혹시 너가 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좀 연장 계약을 논의해 보자. 이런 정도의 이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시즌이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훈련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뭐 템파베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이제 우리가 뭐 한 400만 달러의 보장 계약을 이제 하기는 했지만 정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그냥 젊은 선수에게 경험을 주면서 1년 한번 시간을 써 보자라는 의사결정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제 계약 조건을 베이커 메이필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코인이 많지는 않다고 봐야겠어요. 네. 뭐 어쨌든 그 주전 쿼터백이 누가 될지는 정말 시즌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다.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시즌에 이제 1191 스크리미지 야드에 토탈 6개 터치다운을 따냈었던 레너드 포네 선수가 이제 계약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네 선수가 지금 패치와 훈련을 같이 하다가 계약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선수의 이제 상태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벅스와도 다시 계약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난 시즌에 인제 백업이었던 라샤드 화이트 선수가 인제 주전을 맡고 그 예전에 카디널스에 지명을 받은 이후에 인제 지난 시즌에 마이애미와 덴버에서 뛰었었던 체이스 에드먼즈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이 러닝백 인제 원투 펀치를 구성을 했는데 뭐 아주 무게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브레이디와 함께 우승을 만들어 냈었던 시기에도 사실
뭐 특히 이런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큰 게임에서 레너드 포넷의 역할이 상당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포넷이 좋았을 때만큼의 무게감을 가진 러닝백이 없기 때문에 뭐 베이커 메이필드가 될지 뭐 트라스크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템파베이의 새로운 쿼터백에게는 좀 어 도와줄 수 있는 러닝백의 환경 자체도 좀 지금은 안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좀 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와이드 리시버가 상당히 강점이 있는 템파베이인데 저희가 애틀랜타 얘기를 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브레이디가 잘 써먹던 이제 스카티 밀러가 또 애틀랜타로 떠났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큰 공백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여전히 뭐 마이크 에반스, 크리스 가딘 이 두 명의 첫 야드 리시버들이 이제 건재한 가운데 러셀 게이지까지 지난 시즌의 베스트 멤버들이 다 남아있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되겠고 거기다 이제 주전 타이트엔드 케이드 오튼 선수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서포팅 캐스트 자체는 뭐 포넷의 이탈을 제외하고 나면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근데 일단 이제 쿼터백의 무게감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좋은 리시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들을 잘 써먹지 못할 가능성이 좀 뭐 많은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뭐 리시버가 이제 쿼터백을 끌어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쿼터백이 어느 정도 어떤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음. 어 지금까지 봐서는 이 마이크 에반스나 뭐 크리스 가딘 이런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좀 1000 야드를 넘기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라인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레프트 태클 도노반 스미스와 이제 가드 샤크 메이슨 선수가 이제 팀을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레프트 태클 자리에는 지난 시즌까지 라이트 태클로 뛰었었던 트리스탄 워프 선수가 이제 뛸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선수가 대학 시절에는 원래 레프트 태클이었기 때문에 포지션 변화 자체에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라이트 태클 자리가 레프트 태클보다는 부담이 좀 덜한 자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면 '레프트 태클 자리에서도 그 퍼포먼스가 그대로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뚜껑을 열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라이트 태클 자리에서는 엘리트 플레이어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음 과연 새로운 자리에서도 그 퍼포먼스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제 의문부호가 있고 이제 시즌 프리뷰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쿼터백의 변화가 또 오펜시브 라인에게 이제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브래디가 없는 상황에서도 비슷한 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증명이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네. 뭐 주전 5명 중에 이제 한 3 자리 정도가 바뀐 오라인이거든요. 뭐 레프트 가드가 이제 맷 테일러 선수로 바뀌었고 라이트 가드에 이제 그 노스다코타 스테이트 출신의 이제 코디 마우치라는 루키 선수가 이번 이제 2 라운드 48번 지명을 받고 선발로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멤버들이 바뀐 것도 바뀐 겁니다만 사실 이제 탐 브레이디 선수가 은퇴 전까지도 리그에서 가장 빠른 릴리즈를 기록하던 쿼터백이었잖아요. 그런 쿼터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오라인이 하는 일이 좀 더 편했었는데 이제 쿼터백이 베이커 메이필드 내지는 카일 트래스커 선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브레이디보다 릴리즈가 더 빠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을 오라인이 버텨줘야 되는데 그런 조건 속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 전체를 살펴보면 역시 브래디가 있을 때만큼의 어떤 폭발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리시버 정도를 제외하면 그렇게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우위를 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라인이 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음. 리시버만 좋아서 사실 이게 공격이 잘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NFC 사우스 안에서도 좀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공격진의 파괴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그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프런트 세븐 쪽에서는 그 디펜시브 태클 라킴 누니에스 로셰스 선수가 자이언츠로 떠났습니다. 거기다가 칼 나십, 아키믹스 이런 선수들과도 재계약을 하진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라인베커 앤서니 넬슨 선수를 2년 1,000만 달러 계약을 줬고 라본테 데이비 선수에게 1년 450만 달러를 주면서 이제
팀에 잔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9번 픽으로 피츠버그 대학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 칼리제 켄시 선수를 이제 지명을 했어요. 이제 도노반 스미스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오펜시브 태클에 대한 이제 니즈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사실은 있었어요.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잭슨빌에 지명이 됐던 안톤 해리슨 같은 선수를 이 1라운드 19번에서 뽑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벅스는 이제 디펜시브 라인 쪽을 보강하는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난 2년 합산 이제 14개 반의 색, 27개 반의 태클 포 로스라는 이제 엄청난 기록을 뭐 쌓았던 선수였고 이번 컴바인에서 40야드 대시 기록이 4.67초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2006년 이후에 디펜시브 라인맨 포지션 선수 중에서는 1위 기록을 뭐 만들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디펜시브 라인맨 중에 스피드가 엄청난 선수 중에 이제 에런 도네드를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에런 도네드가 4.68초였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뭐 이게 단순히 뭐 인게임 안에서의 스피드는 사실 이 달리기만으로 이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 켄시가 엄청난 스피드를 보유한 디펜시브 라인맨이라는 것만은 좀 알 수 있는 기록이었다. 이렇게 좀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결국 이제 수비 쪽에서의 문제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비타베아, 샤킬 베럿 이런 선수들이 될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 이제 두 선수가 합쳐서 색이 10개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합쳐서 색이 10개가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이 두 선수의 반등이 그래서 좀 필요한 시즌이 될 것 같은데 뭐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뭐 조 트라이언 쇼잉카, 로건 홀 이런 선수들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데빈 화이트 선수도 이제 뭐 잘할 땐 잘하는 선수고 특히나 이제 우승할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도 이제 기복이 좀 있는 선수잖아요. 네. 좋았을 때 폼을 좀 되찾아야 되지 않나. 전반적으로 우승 이후에 그때 당시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의 폼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템파베이입니다. 음.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제이슨 피에르 폴이나 이런 선수들의 이탈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뭐 어쨌든 조금 동기부여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네. 톰 브레디라는 역대 최고의 쿼터백과 우승 반지를 향해서 이제 몇 년간 뛰어왔던 선수들이 지금 이제 뭐 베이커 메이필드냐 뭐 트라스크냐 뭐 두 개의 태양이 경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훈련 음. 캠프의 분위기가. 이제 디펜스 선수들도 이런 걸 보면 이게 올해는 좀 플레이오프 진출이 쉽지 않고 뭐 슈퍼볼 우승은 뭐 정말 언감생심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런 후유증 없이 좀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좀 이 코칭 스태프가 얼마나 부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음.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나 이런 거보다도 이런 좀 멘탈적인 어떤 코칭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세컨더리 쪽도 보면 뭐 션 머피 번팅도 떠났고 로건 라이언이랑도 이제 뭐 재계약 안 했고요. 뭐 키아누 닐, 마이크 에드워즈 이런 선수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선수들도 이제 그런 걸 좀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아 여기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우승을 이제 노릴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니구나.'라는 음.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 엘리트 쿼터백의 부재가 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단순히 이제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을 떠나서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이제 선수들의 어떤 마음가짐,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템파베이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래디를 깜짝 영입했을 때 노렸던 효과였고 실제로 음. 템파베이가 누렸던 효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브래디가 없었다면 오지 않았을 선수들도 템파베이에 많이 합류해서 함께 이제 우승을 만들어냈고 또 이제 브래디가 없으니까 또 그 선수들 중에 이제 일부는 좀 팀을 떠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올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NFC 사우스 지구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앞선 3개 팀은
하나씩은 다 기대할 포인트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펠컨스의 확실한 러닝백들이라든가 뭐 그래도 클래스를 보여준 적이 있었던 데릭 카의 합류라든가 음. 어쨌든 전체 1번 픽이라는 이제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브라이스 영, 뭐 이런 이제 특급 유망주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템파베이는 저희가 이렇게 뭐 공수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했고 이제 지금 총평을 하는 단계인데 음. 그래서 템파베이는 어느 부분을 기대할 수 있죠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뭐 딱히 좀 말씀드릴 부분이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톰 브레이디가 오기 전에 제이미스 윈스턴이 이제 주전으로 뛰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음. 그때는 이제 돌이켜 보면 30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지만 30개의 인터셉션도 던졌던 이제 제이미스 윈스턴. 좋을 때는 정말 뜨겁지만 또 안 좋을 때는 정말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겠는 그런 이제 경기력을 좀 보여줬었던 도깨비 팀의 모습이 있었었는데 사실은 베이커 메이필드도 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익숙했던 그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모습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윈스턴의 그 시절은 기복 없이 기복을 보여줬었죠. 사실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 저는 지금의 베이커 메이필드를 평가를 하자면 저점은 그 당시에 제이미스 윈스턴의 저점과 비슷하지만 음. 고점은 제이미스 윈스턴의 고점에는 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브라운스 시절에는 그 정도의 고점을 보여줬던 시기도 잠시 있었지만 지금의 베이커 메이필드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여러모로 사실은 그 시절의 윈스턴이 오히려 그리워지는 그러니까 뭐 브래디와는 뭐 비교도 할 수가 없고 일부 템파베이의 이제 올드 팬들은 '아 브래디 오기 전에 윈스턴이 뛰던 그 시절 그래도 그때는 재미라도 있었지.' 점점점 이런 생각이 좀 절로 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너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리고 템파베이의 선수들이 뭐 저의 이런 예상을 좀 비웃기라도 하듯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뭐 저는 이제 다른 팀들과 결국 비교해서 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는 기대치가 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한 해인 것 같다라는 음. 좀 정리 멘트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카일 트래스크가 배턴을 이어받아서 정말 뜬금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좀 기대를 해 봐야 되는 템파베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NFC 남부지구 네 팀에 대한 얘기를 해 음. 봤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인제 뭐 템파베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팀은 기대할 만한 구석이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 네 팀 자체가 큰 희망을 기대하기는 참 쉽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음. 그래서 이제 5 화를 넘기는 팀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뭐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 아까 얘기해 주셨던 이제 '반 전체의 목표가 일단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 같은 반에서 예를 들어서 한 친구를 좀 몰아주기를 할 수 있다면 이게 뭐 음. 승부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제 한 팀이 다른 지구 라이벌들을 이제 싹 정리를 하게 된다면 뭐 5 화를 넘기는 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서로 좀 물고 물리는 이제 혼전 양상으로 간다면 사실 그 자기 반 밖으로 나가서 사실 친구들을 좀 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음. 지금 맞고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서로 좀 물고 물린다면 지난 시즌처럼 결국에는 또 5할 미만의 성적으로 뭐 음. 플레이오프에 간신히 한 팀을 보내는 이제 그런 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NFC 사우스 네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AFC 사우스 네 팀에 대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